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다른 사람들의 후원과 사랑이 절실한 순간이 있다. 그 절실함 때문에 불행을 과장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결국 그런 그림이 대중의 뇌리에 박혀서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자 이상하고 불편해하는 게 아닐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과 비교해서 얻은 감사와 행복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비교 행복은 일시적인 진통제처럼 잠깐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삶을 이끌어갈 힘이 될 수는 없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세상에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늘 남과 내 상황을 비교해 남의 불행을 보고 얻은 행복은 언제든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너무도 쉽게 불평과 불행의 조건이 되어버린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런 것보다 내게 지금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감사와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됨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얻어야 함을 배웠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니 장거리도 단거리 목표를 여러 번 세워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다. 손에 잡힐 만한 목표를 앞에 두었기에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걸을 수 있었다.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여러 번 세우며 그곳을 향해 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며 석사도 박사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완주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들 때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는 덜 힘들 거라는 김황태 오빠의 말을 떠올렸다. 사실 하프 지점을 통과할 때 이미 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었다. 절뚝거리다가 주저앉았다가 걷기만 하는데도 숨이 차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더 가면 정말 죽을 것 같던 고비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왔는데도 죽지 않았다. 잘 살아 있었다. 더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더 가더라도 진짜 죽는 것은 아니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지 결코 그 길이 나를 죽이지는 않았다. 내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그 레이스는 계속됐다. 가야 할 길은 42km인데 내딛는 한 걸음은 50cm 남짓. 한 걸음은 참 보잘것없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한 발 내딛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일, 이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 중이다. 어느 만큼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어쩌면 더 어려운 마라톤이다. 때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기도 한다. 한번 고비를 지나왔다고 해서 이런 고비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마라톤이 인생이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좋겠다. 좀 힘들면 쉬어도 가고 꼴찌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또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면 좋겠다.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면 50cm만큼 쌓인다.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는 쌓이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이 길 끝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생명에 책임을 다했다고, 내 사명을 다했노라고, 적어도 그 끝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고,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를 바란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에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영향일 때도 아주 반갑지 않은 나쁜 영향일 때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는 행위에도 무수히 많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회복을 향한 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나쁜 일이지만 이것이 벌은 아닙니다. 이미 상처로 스트레스로 괴로운 자신을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상처 입은 당신이 지금 겪는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완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을 지키던 심리적 보호막이 찢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나쁜 일과 관련된 충격적인 장면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른다거나 악몽을 꾸거나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일과 비슷한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장면을 보면 과민하게 경계하기도 합니다. 큰 슬픔에 빠지거나 아예 무감각한 정서적 마비 상태가 되거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사건의 원인을 파내다가 그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자신을 비난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나쁜 일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대부분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이 며칠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심해지기도 하지만요. 지금부터 상처 입은 당신께 나쁜 일은 생겼지만 그것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동전의 양면처럼 스트레스와 동시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적어도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불행 속에서 좋은 것을 이끌어내기로 결심한 당신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에서도 얻은 작지만 참 좋은 것,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보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당신과 우리 함께 이 나쁜 일을 잘 통과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룬 사람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